안녕하세요.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아미쌤 김성원입니다. 오늘 그림책으로 만나는 글쓰기 수업 23번째로 소개할 책은요. 세피네세리 작가의 좋아하는 건 꼭 데려가야 해 라는 책입니다. 책을 보면 아이가 무엇을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이 책은 다른 나라로 이사가게 되면서 사랑하는 것들과 이별하는 주인공 아이의 이야기를 다룬 책으로요. 2020년 볼로나 라가치 상 픽션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한 아주 우수한 그림책이기도 하답니다. 아이가 지금 들고 가는 물건을 살펴보면 버스도 있고요. 어떤 사람도 있고 나무도 있고 의자도 있습니다. 왜 아이는 이 물건을 지금 들고 있을까요? 질문을 해보면 아이들이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무는 왜 들고 갈까요? 나무는 들고 가면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물고기를 물병 속에 넣었는데 물고기가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갈매기 구름을 보면 이게 떠나가는 거, 움직인다는 거를 연상해서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임이랍니다. 자, 아이들이 이사와 이민 뭐 이런 커다란 변화를 두고서 어른들은 사실상 대처 능력이 있죠. 어떤 계획하에서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지만 아이는 모든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부모님이 떠나는 그곳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아이도 그런 상황을 겪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이 소녀가 머리를 빗고 있는데요. 아빠가 우리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는 무척 기뻐했고요. 아빠도 좋아했어요. 아마도 부모님께서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아마도 이사를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에게 가방을 하나 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는 정말 예상치 못한 이런 질문을 받고 하나씩 어떤 물건을 이사하는데 가방에 담아서 가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물건들을 챙겨서 이사를 가는데 가져갈까요?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가방을 하나 주고서 거기에 내 물건을 담아보라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만 가져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사랑하는 것. 사실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사를 가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가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삿짐을 뿌리는 것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아이가 들고 있는 이 자그마한 빨간 가방에 아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챙기라고 하고요. 사랑하는 것만. 왜냐하면 많은 것들을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 가져가라고 아이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것을 담을까요? 아이가 이제 의미 있는 물건, 사랑하는 물건을 찾아가는데요. 나는 어항이 하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요. 자, 어항의 물고기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반려동물이죠. 개나 고양이도 있지만 작은 용기에 들어있는 이 어항에 있는 물고기들도 이 소녀가 생활하면서 많은 추억거리,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런 대상임에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무로 만든 의자도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디 가구점 가서 그냥 사온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이 소녀에게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다루고 있고 이 아이도 좋아하는 의자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우리 집 마당에는 배나무가 있어요. 나랑 나이가 똑같아요. 가방에 넣기엔 너무 크겠죠? 그런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말이에요. 이 배나무라는 상징이 사실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의 성장과 함께 커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도록 아마도 심어준 나무인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집 아이가 태어났을 때 기념 식수를 해보겠다고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마땅히 정말 할 공간이 없어서 멈춘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심어준 나무가 있다면 정말 아이는 이 배나무를 절대 두고 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우리 학교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 아저씨가 좋아요. 버스를 타고 달릴 때면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부르고요. 했기 때문에 이 아저씨와 학교 버스도 꼭 데려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아저씨와 학교 버스는 이 아이에게 아주 소중한 추억들, 그런 것들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앞에서 어항, 나무 의자, 배나무, 학교 버스와 기사 아저씨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아이에게는 이거 못지않게 소중한 것, 사랑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짝 친구예요. 가장 좋아하는 친구인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였답니다. 사실 다른 물건도 아주 소중하고 다 가져가고 싶겠지만 이 친구는 이 단짝 친구와 헤어지는 것들을 생각해보면 무척 슬프기도 하고 이 친구에게 미안하다는 생각도 있고요. 아마도 가장 마음이 쓰여지는 그런 대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단짝 친구가 있다면 어떤 친구가 있을까요? 이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친구도 있고 어디 멀리 떠나서 이민을 가거나 한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친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가까이 놀았던 친구들과 이별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친구랑 이별을 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이 단짝 친구에 대한 추억이 더욱 새록새록 생겨날 거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예전에는 정말 교통수단이나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한번 헤어지게 되면 영원히 헤어지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전학 갔을 때 이 친구하고 연락한 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오랜 세월을 두고 그냥 지나치고 시간을 보낸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를 가거나 대학교에 가서 우연히 만난 적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헤어졌을 때 이 친구를 만나고 싶은 욕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닥 좋은 방법, 편리한 방법이 없어서 헤어진 경험도 있는데 요즘은 매체가 발달해서 정말 SNS라든지 톡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서 그때보다는 훨씬 더 헤어지는 감정을 당장 부둥켜 안고 같이 놀 수는 없지만 얼굴을 보면서 친구의 근황을 살필 수 있어서 조금은 나은 것 같습니다. 자, 엄마가 작은 가방에 사랑하는 물건을 챙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소녀가 챙길 물건, 너무나도 큰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한답니다. 엄마, 이 물건을 다 넣을 수 있는 큰 가방 좀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는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큰 가방은 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의견을 듣고 하는데요. 이 아이는 표정 하나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도 가방에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 없고 어항도 담아야 되는데 담을 수 없고 버스를 담자니 힘들고 의자를 담아야 되는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슬픈 마음 어찌할 바를 모르겠죠. 엄마의 말을 듣자니 내가 가져야 할 물건들을 내가 손에서 놓아야 할 것 같고 놓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슬프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마음이 매우 울적해서 지금 표정들을 살펴보면 아이가 많이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큰 가방을 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이는 말도 안 되는 투정인지 모르지만 그럼 나는 안 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안 가겠다는 의사 표현이 아니라 나는 너무 가져야 할 물건을 가져가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슬픈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다로 오게 된답니다. 이 아이가 사는 곳은 아마도 바다가 가까이 있어서 소녀의 마음을 달래릴 때 이렇게 바다에 와서 자기 마음을 바다로 흘려보내는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에 와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 정말 놓고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 소녀는 바다에서 정답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답을 찾고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물건들을 바다에 띄어보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 물병에 넣거나 이렇게 넣어서 다 띄어보내면
자기가 이민을 간 그곳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바다로 간다면 이 바다에 띄워놓은 물건들이 아마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다린다는 그런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아마도 이 주인공이 이사간 곳은 바다랑 가까운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전거 하나를 사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지역으로 이사가서 정말 바다에 띄워놓은 물건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에 가는 장면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이 떠나온 그곳에 추억들이 담겨있는 물건들을 지금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그 과정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이 생각나죠? 아마도 어른들도 이사를 가거나 그러면 정말 한두 달은 새로운 곳에 적응하느라고 낯선 곳에 어떤 그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걸 접하게 되는데 이 소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로 오지 않을까요?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아직 소녀는 새로운 곳에 적응하기보다는 예전에 살던 곳의 추억과 소중한 그런 물건들을 기억하면서 지금 바다를 향해서 지금 많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건을 하나하나 만나보고 싶은 심정인데요. 자, 오늘하고 좀 시간이 걸리나 봐요. 이거는 뭐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바다에 띄워놓은 물건들이 해류를 타고 이 소녀가 살고 있는 곳으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있겠지만 이 소녀가 이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는데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좋아요 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책을 잘 읽어보셨죠? 자, 책을 읽어보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어려운 낱말도 있다면 한번 꼼꼼히 의미를 찾아보고요. 질문을 만들어 보면서 이야기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본다면 훨씬 더 집중해서 이야기 속으로 빠져볼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고요. 부모님과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본 다음에 질문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생각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죠. 자,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은 무엇이었나요? 자, 친구들마다 이 기억에 남는 장면은 개인 각자 생각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선생님은 낯선 곳으로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떼부리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것저것 내가 사랑하는 물건을 챙겼는데 그 조그마한 가방에는 들어갈 수 없고 이 소녀는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그 자기의 난감한 마음, 이사 가고 싶지 않은 그 어딘가 자기가 익숙했던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을 안 가겠다고 탁 투정 부리는 그 말을 할 때 인상 깊었어요. 그러면서 바다로 나가서 생각에 잠겨 있잖아요. 더 이상 아마도 때를 부릴 수 없는 것은 이 소녀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마음을 추스르지 못해서 바다에 나가서 위로받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인상 깊었나요? 자, 주인공이 사랑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가져가고 싶은 물건 이야기했었죠? 이게 질분 만들기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어항, 의자, 할아버지가 만든 의자, 그 다음에 내가 태어났을 때 심은 배나무, 그 다음에 학교 스쿨버스, 그 다음 기사 아저씨, 단짝 친구, 그리고 사실은 바다까지 들어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것만 자그마한 가방에 물건을 챙기라고 한다는데요. 내가 만약 이민이나 이사를 간다고 하고 자신만의 물건을 챙겨야 한다면 무엇을 이 자그마한 가방에 넣고 싶은가요? 이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물건을 넣고 싶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기만의 애착 물건도 있을 거고요.
친구랑 남겨진 친구랑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온 흔적들을 남겼던 일기장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친구는 자기가 계속 종교 활동을 하면서 계속 보던 성경책을 가지고 가겠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도 챙겨야 할 것들을 뭐가 있을까 했는데, 물론 옷가지나 신발이나 많은 물건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새로운 곳에 가서 다시 마련할 수도 있는데, 꼭 챙겨야 한다는 물건이 있다면 선생님이 아주 차를 마시는 건 좋아해서 차 도구, 계속 쓰던 차 도구를 가져가고 싶고요. 내가 이때까지 그려왔던 나의 그림들을 챙겨서 가져가고 싶더라고요. 그림을 보면 예전처럼 수년간 그려왔던 흔적, 역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린 그림을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주인공은 자신이 좋아하지만 가방에 넣지 못하는 것을 병에 넣어서 바다에 띄워보내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작은 가방에는 넣지 못하고 가져갈 물건이 많았을 때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 나오는 소녀가 사는 곳처럼 바다가 가깝지 않다면 더욱더 고민해야 될 문제죠. 그랬더니 어떤 친구는 중고나라에 팔아요. 알뜰시장에 내다 팔아요 하면서 판다는 이야기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어떤 친구는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가방에 들어가지 않는 물건은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헤어짐을 서운하게 떠나는 그거를 이 물건 하나하나 의미 있게 남기면서 그 친구가 나를 추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물건을 친구에게 나눠준다고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은 가방에 넣지 못한다면 이 물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난감하긴 하죠. 그죠? 어떤 창고에다 맡겨서 다음번 다시 돌아왔을 때 쓰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이들 수준에서는 아마도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니다. 주인공은 단짝 친구와 헤어지기 속상해서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내가 단짝 친구를 떠올려 본다면 나에게 단짝 친구는 누가 있을까요? 자, 어떤 아이들은 너무 많아서요. 떠올리기 힘들어요 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아마도 친구 관계를 폭넓게 한 친구들이겠죠. 그래도 적어도 한 명이라도 단짝 친구는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 소중한 친구를 떠올려 보면서 친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죠. 어떤 친구가 떠오르나요? 자, 만약에 내가 이민을 가거나 이사를 가정했을 때 이 친구랑 어떤 것들을 더 해보고 싶은지 한번 거기까지 생각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친구랑 더욱더 우정도 깊어지고 많은 추억거리도 쌓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 생각나는 친구가 없어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단짝 친구 한 명 정도는 만들어 보는 거를 한번 노력해 보는 것도 이번 책을 읽으면서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가족처럼 이사를 떠나고 이민을 가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이렇게 떠난다는 거는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아쉬울까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은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어떤 점이 좋았는지 이야기해보면 좋겠죠. 아이들이 설레이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즐거운 생각이 많이 든다, 기다려진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적응력을 새로운 곳에 가면 낯선 곳이기 때문에 내가 적응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적응력도 길러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새로운 곳에 여행을 가면 내가 이때까지 보았던 익숙함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물 안의 개구리 그런 시야에서 조금 벗어날 같은 좋은 점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수준에서는요, 새로운 친구를 사귀어야 되니까 힘들 것 같다. 그죠? 또, 처음에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여기서 혼자라는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슬프다는 말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 익숙함이 적응될 때까지 내가 많이, 이렇게 움츠러들 것 같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이 평생을 두고 많은 경험을 겪게 되는데
이별을 통해서 새로운 만남을 하고요. 그죠? 낯선 곳에 놓여지기도 하고 또 적응해 가면서 그곳에서 새로운 어떤 기쁨이나 행복함, 그 즐거운 생활을 또 많이 보낼 수 있다는 것도 어른 입장에서 다 이해가 된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놓여질 때는 좋은 것,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을 많이 부각시켜서 그러면 좋지 않을까? 아, 이렇다는데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도전하고 그것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각자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사실은 적극적으로 임하는 친구도 있지만 때로는 그 부분을 선택하기 싫어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는 뭐 또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런 시각보다는 그리고 이곳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고통스러워하는 친구들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해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책이랍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이 바다에 나가서 두고 온 물건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바다는 단순한 의미의 바다가 아니라 깊은 뜻을 내포하는 그런 바다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바다 하면 어떤 의미로 생각이 떠오르는가요? 자, 그 주인공이 살던 곳도 바다였고요. 그 바다에서 이별을 구하고 새로운 바다를 만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떠나올 때 그 소중한 물건을 가방에 담지 못해서 바다에 띄우게 되고 다시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그 대상으로 삼고서 새로운 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바다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별을 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곳에 가서 기다리면서 또 다른 어떤 삶의 시작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바다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좀 어려워하긴 했어요. 근데 유기적으로 바다가 해류를 타고 사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흐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니까 조금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은 주인공이 이민을 가면서 사랑하는 물건을 어떻게 챙겨야 될까, 한번 사랑하는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자, 이별하고 떠나오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또 그 삶이 그냥 예전의 익숙함처럼 또 시작으로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서 두고두고 보면서 이 책에 대한 그 의미를, 생각들을 나눠보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까지 좋아하는 건 꼭 데려가야 해야 된 책을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어떤 새로운 곳에 떠날 때, 어떤 물건을 챙겨야 할 때 사실은 뭐 꼭 필요한 물건, 의미 있는 물건들을 챙겨가게 되겠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물건을 챙겨야 하면서 자기가 살아온 추억에 대한 한번 정리를 하는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물건들을 한정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아이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큰 흐름 속에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아이가 새로운 곳에 가서도 그걸 수용하면서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어서요.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다 나누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